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대학은 평천하를 지향하는 제왕의 학문이고, 물론 주자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주자는 그것을 사대부의 윤리로 보았기 때문에 신흥 사대부의 그 관료들의,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일종의 주자는 뭐 내가 저 동경대학에 가서 주자학이라는 게 일종의 뭐 공무원 교육 철학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 대학은 원래 주자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제왕지학이라는 거죠. 그 평천하를 지향하는 그 제왕지학이나 그 근본을 수신해 두었다. 그런데 그 수신의 내용으로서 지금 제시된 것이 정심, 성의, 치지, 경물이라고 할 적에, 이 수신이라고 할 적에 이 정심, 성의, 치지, 경물, 이 할 적에 소위 말해서 이 수신이 마치 말이에요. 이거를 수신과 여기 심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그 데카르트 심신이원론처럼 이 심신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어디까지나 지금 근본은 몸을 닦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동양에서는 이 몸이라는 것 자체가 심신의 통일체고 그것이 인격 주체이기 때문에 이 신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몸이라는 말은 사실 이게 셀프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기의 인격 전체를 컬티베이트 하느냐, cultivation of self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게 심신, 우리 현대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조심해야 할 게. 그렇기 때문에 수신이 근본이고, 수신의 조목에 지금 뭐냐면 심의 지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이라는 개념 속에 심의 지물이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심의 문제는 이미 이 순자에게서 엄청 논의가 된 문제라는 얘기죠. 그 순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 심이라는 것은, 심자라는 것은 형제구냐. 그랬거든. 심자라는 거는 형제구냐. 그러니까 여기서 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몸뚱아리,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건 형으로 본 거거든. 그러니까 심이라는 거는 우리 이 몸의 왕이다 이거야. 군이잖아요, 왕. 이 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는 지가 명령을 내리고 지가 저기 하는 거지 남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거야. 왕의 특징이라는 거는. 지가 명령을 내지 명령을 받는 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금이야, 자사야, 자탈이야, 자취야, 자행이야, 자지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타자로부터 명령을 받는 적이 없고 군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스스로 억제하고 스스로 부리고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취하고 스스로 가고 스스로 멈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몽둥이로 두드리면 무릎도 꿇게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몽둥이로, 사람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겁을 주면 침묵하게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마음은 어떠한 외부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싫으면 겉으로는 굴복하는 체 하지만 그건 몸이 구부리는 거지 속에서는 에이 씨발 이런다는 거지. 다 그렇잖아요. 누구도.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절대 인간이 구부린다고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지. 마음은 오직 자기가 감복하는 사람한테만 이게 하면서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시비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줄 안다는 거야. 어떠한 경우 자기가 심이라는 건 형제구냐. 그래서
항상 인간의 육체는 몽둥이로 때려 무릎을 꿇게 할 수도 있고 펴게 할 수도 있고, 막 앉아 꿇어 이 새끼야 그랬다가 꿇고 일어나 그럼 딱 일어난다 이제 빠따 하나만 있으면. 근데 몸은 안 된다 이거야. 자기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고 그러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뿐이다. 그러므로 말하노라 인간의 마음은 지각작용을 할 때 그 선택함에 외부로부터의 구속을 거부하며 반드시 스스로 보고 자각적으로 판단한다. 환경과 감응할 때도 사물은 매우 잡박하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은 항상 통일성을 잃는 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순자가 이런 논의를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를 하거든요. 여기에 순자의 그 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려면 그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심의 작용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그 의를 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이라는 건 벌써 여기 당대 이미 문헌에는 중용의 성론이 들어간 거예요. 그 발출하는 우리의 인텐션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이라는 건 우주의 어떠한 성실한 도에 맞추어서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의 지식에 도달하고, 지식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물을 격해야 된다는 거죠. 격이라는 건 제가 말했듯이 인식의 틀을 갈고, 여기 내 강의를 들은 분 한 분이 그런 좋은 얘기를 했는데, 항상 물을 인식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 좌표 선상에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어떠한 그 인식의 틀과 그런 좌표와 그 대상 세계의 어떠한 그 좌표계가 마저 떨어지는, 그걸 경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신의 내면적인 걸 심의 지물할 적에 이것이 벌써 어마어마한 선진 철학을 종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수신의 내용으로 본 거죠. 수신의 내용으로 본 거고, 왜 수신을 하느냐? 수신의 목적이라는 건 제가 지구 평천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할 적에 대학의 논의는 상당히 기발난데, 여기서 가장 대학에서 중시한 것은 사실은 이 성이었다는 거예요. 성이. 경물이라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장이 성의가 되는 거예요. 성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소위 성기의자 소谓정치이서 우지치. 그러니까 그 의를 성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기 뜻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스스로의 감정을 기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말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그것이 오치? 악취라고 해도 되지만 하여튼 여기서 오치로 해야죠. 오치. 그리고 하. 이건 좋아한다. 호세. 차지위. 이것을 일컬어 자겸이다. 자겸이다. 그러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군자는 필 신기독야가 나오는 거거든요. 신기독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은 악취를 싫어하잖아요. 악취를 우리가 싫어하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를 성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를 기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인간은 명명덕의 존재이기 때문에, 명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기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를 기만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나쁜 냄새를 싫어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고, 아름다운 꽃을 좋아하고, 호색을 좋아하고,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서 자겸, 스스로의 감정에 충실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겸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 있을 때의, 여기서는 어떻게 의와의 관련이니까 그 홀로 있을 때의 감정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의를 발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쭉 소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소인들은 남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가하게 있을 때는 나쁜 짓을 해도 못하는 짓이 없을 정도로 못되게 굴다가, 군자를 만나기만 하면 입 싹 다시고 그 나쁜 짓을 가려버리고 그 선한 모습만을 드러내 놓는다. 저기선이란 말이야. 그러나 타인이 그런 자를 볼 때에는 이미 뱃속의 폐간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니 숨긴다 한들 뭔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을 일컬어 내면에 성실한 덕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저절로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니, 차위 뭐냐면은 차위 성어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성어중. 그 내면에서 벌써 성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어중 하면은 그것이 형어외라.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 내면으로 홀로 있을 때에 그 내면에서 성실하게 쌓아가야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 있을 때를 삼가해야 한다고 한 말이다. 이게 중용의 사상의 신독이라는 말과 여기 통하게 되는 거예요. 대학과. 그러니까 벌써 대학은 중용이라든가 이런 육아의 모든 논의를 여기 포괄하고 있다는 거죠. 성의, 신독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감정의 문제, 악취를 우리가 싫어한다는 건 뭐야? 이거를 가지고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왕양명이 대학의 본인은 사실은 뭐냐면 오치라는 건 여기 호오니까 나쁜 냄새를 싫어한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뭐예요? 지행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그래서 이 전습록에 이 왕양명이 여기서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 본 적이 없다. 아는 것과 행동은 일치한다는 얘기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 본 적이. 그러니까 그럼 뭐 알고 행하지 않는 많지 않냐? 그건 이 사람 얘기는 진짜 아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상인즉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현께서 사람들에게 지와 행을 가르치신 것은 마음의 본체를 회복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지 범인이 적당히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참다운 지행이 무엇인지를 꼬집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선을 좋아하기를 아름다운 꽃을 좋아하듯 하고 악을 미워하기를 악취를 미워하듯 하라. 지금 이걸 인용한 거거든요. 아름다운 꽃을 본다는 것은 지혜에 속하는 일이다.
아름다운 꽃을 본다는 거, 아름다운 이 호색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지혜에 속하는 일이다. 그런데 아름다운 꽃을 좋아한다는 것은 행에 속하는 일이다. 행에 속하는 일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는 순간에 이미 저절로 아름다운 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지, 아름다운 꽃을 본 후에 좋아해야겠다고 하는 결심을 세우고 나서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꽃이 보면 바로 아름답지 않냐. 악취를 맡는다는 것은 지혜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악취를 미워한다는 것은 행에 속하는 일이다. 우리가 악취를 맡는 순간에 이미 저절로 악취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지, 악취를 맡은 후에 미워하겠다는 결심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코가 막힌 사람은 눈앞에 악취가 나더라도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몹시 미워하지 않는데, 이것은 냄새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가령 아무개가 효를 알고 아무개가 공손함을 안다고 말할 경우에도 반드시 그 사람은 이미 효를 행하고 공손함을 행하여 체득한 후에나 비로소 그를 일러 효를 안다, 공손함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그가 효와 공손함에 관하여 조금 이해가 있다고 해서 그가 효와 공손함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픔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가 반드시 스스로 아프고 난 후에나 비로소 아픔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추움을 안다는 것도 추움을 몸소 겪고 난 후에나 추움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배고픔을 안다는 것도 자기 몸소 기아를 겪고 난 후에나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와 행이 어찌 분리될 수 있겠는가? 이게 유명한 이제 그 왕양명의 지행합일론이거든요. 그 근거를 이 대학의 성의장에서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여, 오오취, 여, 호호색. 그러니까 악취를 맡는다는 것은 지혜에 속하는 거고, 이 호색을 본다는 것은 지혜에 속하는 것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거를 미워하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행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동일한 사건에서 동일한 사태로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주자를 깐 거예요. 주자는 어디까지나 뭐냐면 지가 선지후행하네요. 지를 앞세워 명료한 지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주자의 입장이거든.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양자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또 왕수인을 까는 그 왕수인의 그러한 철학의 지행합일이 굉장히 또 파워풀하긴 한데, 이게 또 왕수인의 철학이 하나의 그 심학으로 가게 되거든요. 심학으로. 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치질을, 이 사람은 치질을 객관적인 그 물살을 경무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뭐냐면 치양지라고 그랬거든.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타면서부터 양지를 가지고 있다. 그 양지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물이라는 것도 그 물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 금일 격일물하고 내일 격일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이 다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거를 조용히 반추해서 자기 본래 가지고 있는 양지를 드러내게 되면은 활연관통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자학의 객관주의를 또다시 주관주의로 흘러가 버리니까 다시 불학적으로 가버리는 거라. 왕양명. 그러나 왕양명은 또다시 이거를
주자학의 객관주의가 뭐냐면 너무도 지나친 관료주의의 철학으로 흘러가 버려가지고 권위주의가 돼버렸거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양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얘기는 모든 서민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반드시 네가 말하는 사서오경을 다 읽고 사서를 다 읽어야 성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성인의 가능성은 이미 양지 속에 구유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다시 인간 보편주의를 갖고 나왔거든. 그런데 또 왕수인을 까는 사람은 결국 네가 말하는 지행합일이라는 게 겨우 악취를 싫어하는 그런 감정의 사태에서의 분열된 지행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기껏해야 지행합일이라는 게 악취를 싫어하는 정도냐 지금.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도 그 어마어마한 독재 정권과 싸우느라고 나의 지와 행을 일치시켜서 내가 사형이라도 받고 체류탄 속으로 뛰어들어간다는 지행합일과 이거는 악취를 싫어한다는 이게 지행합일은 이게 또한 착각을 주기 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게 말이 되냐 말이야. 좋아하는 꽃을 아름다운 꽃을 보고 좋아하는 거에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럼 그게 지행합일 되지만 그따위 지행합일이라는 거는 또다시 너는 하나의 그런 자기 기만적인 감정 속에서의 자기 마스터베이션 아니야. 그런 류의 지행합의를 가지고 그런 수준에서 지행합의를 말하면은 이건 너무도 유치한 관념론에 감정적 관념론에 불과하다. 그래서 또다시 왕수인을 까는 거거든. 그러나 내가 보기에 대학의 이 얘기는 하나의 메타포라는 얘기예요. 메타포라는 얘기예요. 메타포고 여기에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악취를 싫어한다고 하는 문제, 이 지행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 성의의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관념적 사태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런 어떤 감정적인 사태까지를 포함해서 다 이성적 판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동양인들의 특성이 여기 드러났다는 거죠. 오치하고 호색하는 것이라는 게 그렇게 유치한 감정의 사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성적 판단에 있어서도 정의로운 판단을 우리가 내릴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굉장히 근세 서구적인 이성주의에 대한 굉장히 반성을 촉구하는 말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일례를 보더라도 이 지행이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의 그 지혜 문제를 그 의와 관련 지어서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이 지라고 이 지행합일에 있어서 지를 항상 이 의와 관련을 지어서 생각했다는 얘기지. 그 의가 결국은 이것이 이제 또다시 정의 문제로 가는 거죠. 정의 문제로 가는 거지. 그러면 지정의가 다 합치는 것이 동양에서는 행이 되는 거야. 이게 지정의가 다 합치어지는 세계가 행이 되는 거지. 인간의.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근세적인 하나의 이성주의에 대해서 대학은 보다 복합적인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심, 성의, 경물, 치지, 경물이라고 하는 이 복합적인 논의를 가지고 우리는 이성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자체가 이런 의와 정 그리고 이 정심, 성의 이런 문제들을 다 포괄해야 그것이 올바른 이성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것이지 이성이라는 게 수학적 이성만을 우리가 이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드라이한 것이 이성이 아니다는 얘기지. 이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치지 경물의 세계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왕수인과 이제 주자의 그러니까 심학의 문제와 주자학의 문제가 뭐냐?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주자학은 원래
경물치지라는 게 그 물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철저한 투철한 인식을 가지고 너희들 관료들이 정치를 해줘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하는 이 관료들에 대한 아주 철저한 도덕주의를, 도덕적 리고리즘을 갖고 나온 거거든. 엄연한 어떤 엄격한 도덕주의를 가지고 그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지금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고시를 파스해서 어떠한 뭐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파스해서 그러한 권력을 준다고 한다면 동시에 뭐냐면 주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의 고시를 파스할 사람이라면 도덕교육이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 이 사람은. 그거를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날 도둑놈들한테 시험 잘 봤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정권을 줘버리면은 이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주자의 문제의식이었는데 이것이 너무 지나친 관료주의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엘리티즘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왕양명이라는 게 이 양지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지. 주자 너가 말하는 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엘리티스틱한 날레지단 말이야. 너무 엘리트주의적이고 그건 사수삼경을 다 돌돌 외워야만 하는데 그거 다 외운다고 해서 정말 도덕적인 인간이 되느냐. 오히려 순수한 인간이 태어난 적심, 그냥 어린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도 양지가 이미 구유되어 있다고 본다. 그것이 이미 성인이 될 가능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양지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것이 바로 성의, 그 의를 성실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 성이라는 것 자체가 지행합일이다. 그게 뭐냐? 악취를 싫어하는 그러한 어떤 어린애 같은 마음, 호색을 좋아하는 그런 어린애 같은 마음을 인간이 회복해야 된다 해서 들고 나온 건데 또다시 또 왕양명의 철학이 심학으로 흘리게 되면서 그것이 너무 주관주의로 흘러게 되니까 그것이 근세 청나라 때 와서 또다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건 너무 유치한, 왜? 결국 명나라가 그렇게 해서 청나라에게 망했다는 하나의 반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양명학이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다. 관료들의 해이를 가지고 기강의 문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왕양명은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었거든. 탁월한 군사 전략가였고 굉장히 그 탁월한 그 치세에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아주 역사라는 것이 끊임없는 사상가가 나와서 이렇게 그 비전을 제시하지만 항상 그것이 이제 이렇게 부작용을 낳고 또다시 새로운 사상가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것이 다이내믹하게 이어지는 게 이 인류의 지성사인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 시대에 과연 사상은 무엇이 돼야 하는 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4장 끝에는 증자의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증자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다. 열 눈이 나를 보며 열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는도다. 아, 무섭구나. 부는 가옥을 윤택하게 하지만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 덕이 쌓이면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편안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을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고군자 필성기의. 고군자 필성기의. 그러니까 그 의를 성실하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얘기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 제 5장인데 이것은 제가 요걸 그냥 읽고 대강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노래 가사에 이와 같은 것이 있다. 아, 선왕을 잊을 수 없어라. 이 노래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치세를 담당하였던 군자가 현인을 현인으로서 존중할 줄 알고 현기현이라고 그랬거든. 현인을 현인으로서
존중할 줄 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현기, 현인. 현인을 현인으로서 존중할 줄 알고 가까운 사람들을 가깝게 아우를 줄 아니 일반 백성들은 그의 치세로 인해 생겨나는 즐거움을 즐길 수 있었고 그의 치세로 인해 생겨나는 이로움의 이득을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후에도 사람들이 그를 잊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시를 인용하면서 수신을 한 치자가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그 의를 뜻을 성실하게 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 이렇게 백성들이 칭송하고 그를 떠받들게 된다 하는 건데 여기 현기현이라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지라고 할 때도 여기 아까 공자가 뭐라면 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든 막대기를 굽은 판때기 위에 올려놓으면은 굽은 막대기도 반듯해진다. 그런 자를 알아서 사람 위에 놓을 줄 알아야 밑에 굽은 것들이 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자를 현자로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 안목이 없으면 그건 통치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문제는 항상 정권을 잡으면 지척근 사람만 쓰려고 그러지 객관적으로 현자로 알아보고서 그를 대접하는 그런 리더십이 없다는 거지. 그런 리더십을 가진다는 게 그게 쉬운 것이냐? 그게 경물치지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학 지도라는 것은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는 인간이 되느냐. 덕이 갖춰서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게 훤출하고 여자들이 다 홀릴 만큼 그런 어떤 광채가 나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통치자가 되려면 그러한 덕성이 몸에 쌓여서 그런 광채가 바라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대학에 결국은 우리가 수신을 한다고 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결국 여기 현자로서 대접한다. 그래서 이 조선조의 그 말기에 그 유명한 동무 이재마 선생이 결국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약이라는 것은 현인을 현인으로 알아볼 줄 알면 그거 이상의 약이 없다. 그러니까 이재마의 사상의학 같은 게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그거 사람 하나 둘 그거 약 써가지고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인간 세상이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르게 현인을 현인으로 대접할 줄 아는, 그래서 투현질릉이라고 했잖아요. 현인을 질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질시하고 이러한 것이야말로 천하의 가장 큰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약이라는 게 따로 없는 거고 인간을 현인을 현인으로서 대접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면 그게 보약 몇 천억 첩 쓰는 것보다 그것이 바른 의도다, 이런 식으로 이재만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의료보다는 바른 정치가 근본적으로 보다 더 바른 의학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하던 한의원도 문을 닫은 것이 이재마의 그 말에 내가 자극을 받아서 문을 닫았는데, 문을 닫고 난 후에도 나는 정말 후회가 없어요. 나는 지금 의원을 개원을 하면은 난 돈 벌고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의원을 하는 시간에 나질공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더 큰 사람들에게 지금 보약을 준다라고 하는 내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 둘 환자 봐가지고 내가 보약을 해서 하겠지만은 그거 챙기는 거보다는 나즐공에서 강의를 하는 게 문체도 더 나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나즐공 강의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벌써, 우리가, 5장까지 했는데, 제 6장부터 빨리빨리 해서 대강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학이라는 텍스트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것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자가 대학을 어떠한 관점에서 봤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왕양명의 반격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파악을 하셨고 그러나 내가 강의하고 있는 것은 주자 이전의 얘기에 있어서의 그 제왕의 학문으로서의 대학이라고 하는 제왕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하는데 이 대학의 본령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주자하고는 지금 다른 문제의식이라는 얘기죠. 그 관점에서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강의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요 앞선 강의랑 여기서 대개 주자가 경이라고 말한 그 부분이 대개 해설됐기 때문에 요것을 가지고 이제 그 앞으로는 어떻게 그것이 설명되어 나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